한여름이 되면 태양빛이 온 세상을 뒤덮듯이 그날도 땡볕이 사정없이 내리쬐고 있었어. 무더위가 사람 숨통을 조이는 것 같은 오후였는데 여든이 훌쩍 넘은 숙자 할머니가 땀을 훔치며 천천히 거리를 걷고 있었지. 주변 사람들은 더위 탓에 지쳐 보이기도 했지만 숙자 할머니는 그보다 더 힘들어 보였어. 오래된 신발 바닥이 다 닳아버려 발바닥이 직접 바닥에 닿을 것 같았고 할머니의 낡은 옷에는 여기저기 땀자국이 선명했어. 그래도 할머니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지. 할머니는 목이 너무 말랐어.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는데도 거리에 놓인 음료수 가게는 비싸 보였고 편의점을 찾아볼 여력도 잘 나지 않았어. 그러다 눈길을 확 끄는 번쩍이는 가게를 발견했지. 도시 한복판에 자리 잡은 반짝반짝한 차 파는 곳이었어. 커다란 유리창 너머에는 갓 나온 차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아니 얼마나 시원할까 싶어 보이더라고. 사실 그 앞을 그냥 지나칠까 잠깐 망설였지만 속이 타들어 갈 정도로 목이 마르니 몸이 절로 그 문을 향해 갔어. 숙자 할머니는 조심스레 그 매장 안으로 들어섰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에어컨 바람이 살짝 느껴지긴 했지만 안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었어. 할머니 눈에 유독 깔끔한 차림의 한 남자가 보였는데 뭔가 책임자처럼 보였지. 그래서 할머니는 그쪽으로 가까이 갔어. 그런데 할머니가 다가서는 순간 그 남자의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지더라고. 처음에는 이게 뭔 일이지 하는 듯 놀란 것 같더니 이내 할머니의 허름한 차림새를 훑어보고는 살짝 비웃는 기색을 보였어.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그에게 부탁했지. 죄송하지만 물 한 잔만 얻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작게 말했는데도 목소리에 절실함이 배어 있었어. 그런데 그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코웃음을 치더니 여긴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가세요라고 했어. 그래도 할머니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물었어. 정말 미안한데 그냥 물 한 모금이면 돼요. 조금만 부탁드려요. 하지만 그 남자는 눈살을 찌푸리면서 할머니를 대놓고 무시했어. 물 필요하면 편의점 가세요. 여긴 귀한 차를 파는 곳이라고요. 그렇게 쌀쌀맞게 대답하더니 할머니가 또다시 물을 부탁하자 슬슬 화가 나는지 짜증스러운 목소리를 높였어. 할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여전히 부드럽게 웃으면서 부탁했지만 그 남자의 짜증은 점점 커져만 갔지. 그리고 갑자기 매장 한쪽에서 차를 닦고 있던 직원이 들고 있던 물호스를 획 낚아채더니 숙자 할머니에게 물줄기를 뿌려버린 거야. 그 차가운 물이 순식간에 할머니 온몸을 적셔버렸어. 여기서 나가요. 더러운 할망구. 나는 그의 말에. 매장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 모두가 그 장면을 멍하니 지켜봤어. 누군가는 이걸 말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정작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은 없었어. 그중 몇몇은 몰래 휴대전화를 꺼내 그 장면을 찍기 시작했지. 숙자 할머니는 물에 흠뻑 젖은 옷을 붙잡고 잔뜩 창피한 듯 고개를 숙였어.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매장을 나왔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뒤를 따라다녔어. 사람들은 수군대면서도 아무도 직접 나서지 않았어. 할머니는 속이 상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굳은 다짐을 하듯 묵묵히 그곳을 떠나갔지. 며칠 뒤 다시 그 고급 차 파는 곳 문 앞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 맞아, 숙자 할머니였어.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 세련된 차림을 한 남자와 동행하고 있었지. 그는 바로 숙자 할머니의 아들 지훈이었는데 큰 정보기술 회사를 이끄는 높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 둘이 매장에 들어가자 그날 할머니에게 물을 뿌렸던 그 책임자는 순간 표정이 굳었어. 분명히 자기 기억 속에 있던 그 할머니가 맞는데
저렇게 차림새가 깔끔한 남자랑 같이 나타나니 어안이 벙벙했던 거야. 처음에는 설마 저 할머니가 그날 그분인가 하는 의심이 스쳐간 듯 보였지만 곧 지훈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눈치채자 그 책임자는 태도를 바꿨어. 혹시 이들이 문제 삼으러 온 건 아닐지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차를 사러 온 게 아닐까 하며 마음속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숙자 할머니가 입을 열자 그의 예상은 약간 벗어났어. 제 아들이에요. 제가 그날 말했던 대로 마음에 드는 차를 보러 왔습니다. 할머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 그러자 책임자는 최대한 예의를 차리는 척하며 싹싹하게 굴기 시작했어. 그는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에게 공손히 다가갔어.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저희가 좋은 차를 많이 갖추고 있으니 마음껏 둘러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하며 스스럼 없이 말투를 바꿨지. 그러고는 숙자 할머니와 지훈을 매장 안가장 편안한 자리로 안내했어.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곳에 푹신한 의자를 가져다주고 테이블 위에는 대추차며 한국 전통 다과, 물도 예쁘게 담아 내오면서 극진히 대접하더라고. 잠시 후 지훈은 매장에 전시된 차들을 둘러보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어. 실제로 차에 관심이 있는 듯 보였지만 사실 그의 눈은 책임자의 태도와 표정을 자세히 살피고 있었지. 책임자는 최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주려고 했으며 차의 성능부터 내부 장식, 최신 기술, 안전 장치까지 열심히 설명했어. 말투도 한껏 부드럽고 전문적으로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지.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이건 꼭 계약으로 이어지겠군 하고 안심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 하지만 숙자 할머니는 내내 말없이 자리에 앉아 차 한 모금을 마실 뿐이었어. 아무리 자세한 설명이 이어져도 그 할머니의 눈빛에는 묘한 단호함이 숨어 있었는데 책임자는 그 기운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듯했지. 매장 안에 흐르는 분위기는 우아하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 마침내 시간이 꽤 흐른 뒤 책임자는 더욱 자신 있게 계약 서류를 내밀었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문서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잔뜩 기대에 찬 목소리였지. 그때 숙자 할머니가 매장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어. 길 건너편에도 다른 고급 차를 파는 곳이 있었거든. 할머니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저쪽 매장에 새로 들어온 모델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새로 나온 차를 사고 싶어서요. 오늘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지만 저와 제 아들은 다른 곳도 더 둘러볼 생각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책임자의 얼굴은 금세 굳어버렸어. 상상도 못한 반응이니까 말이야. 아, 저희도 새 모델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보시면 하고 데스프리트리 영어 금지이므로 수나 어떻게든 붙잡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로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어. 정말 감사합니다. 차분히 잘 안내해 주신 건 알겠지만 저희는 다른 데도 가봐야 해서요. 그녀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말했고 지훈도 그 말을 따르듯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어. 둘은 격식 있으면서도 딱 부러지는 걸음으로 매장을 떠났어. 책임자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머리가 하얗게 되는 기분이었지. 손안에 다 들어왔던 계약이 사라져버린 데 대한 충격과 어딘가 불길한 느낌이 뒤섞여서 말문이 막혀버린 거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책임자에게 정말 안 좋은 소식이 들이닥쳤어. 바로 매장 사장이 그를 불같이 나무라기 시작한 거야. 사실 그날 숙자 할머니에게 물을 뿌린 그 끔찍한 장면이 누군가의 휴대전화로 찍혀서 누리터 인터넷에 돌아다니기 시작했거든. 여러 사람들이 분노의 글을 올렸고 이렇게 무례하고 비인격적인 매장은 처음 본다라는 식의 비난이 빗발쳤어. 사장은 난리가 난 상태로 책임자에게 소리쳤어.
고급 이미지를 지키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쓰는데 어떻게 손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냐. 당장 그분께 사과하고 어떻게든 수습해보라. 하지만 이미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어. 사람들은 그 매장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렸고 매출에도 악영향이 미치기 시작했지. 결국 사장은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어. 당신은 여기에 더는 있을 자리가 없어. 내일 아침까지 정리하고 나가. 책임자는 순식간에 해고 통보를 받은 거야.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힌 거지. 그는 처음엔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었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그 할망구만 없었으면 하는 원망이 터져 나왔어. 며칠 뒤, 그는 우연히 거리에서 숙자 할머니가 보이는 걸 발견했어. 그러고는 몰래 따라갔지. 저 노인이 내 인생을 망쳤어. 복수해야 해. 라는 원망이 가슴속에 자리 잡았거든. 할머니는 잘 걷지도 못하는 발걸음으로 동네 골목골목을 천천히 돌아다녔고 책임자는 뒤를 밟으며 기회를 엿봤어.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들어가는 곳이 엄청난 저택이었어. 커다란 대문이 열리고 숙자 할머니가 거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더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저런 데 들어갈 정도면 어쩌면 엄청난 재력을 가진 사람인가. 책임자는 그제야 할머니의 정체에 의문을 품었어. 자기가 무시했던 분이 이렇게 호화로운 집에 들어가는 걸 보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 책임자는 그 저택 주변을 배회하면서 할머니를 노려봤어. 아직 복수심이 남아 있었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분이 대체 어떤 분이길래 하는 의문과 당혹감이 뒤섞였어. 그러다 어느 날 저택문에서 나오는 익숙한 여인을 발견했어. 바로 책임자의 어머니였지. 그 어머니가 저택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야. 책임자는 깜짝 놀라 달려가 물어봤어.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저 집에서 일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그래, 여긴 내가 오래 모셔온 아주 훌륭한 분 댁이야. 나는 오래전부터 이 댁에서 일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단다라고 하더래. 책임자는 어머니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었어. 숙자 사모님은 정말 너그러운 분이셔. 우리 같은 사람들도 늘 가족처럼 챙겨주시지. 은근히 밖에서는 검소하게 다니시지만 사실 재산도 대단하시고 마음씨도 따뜻한 분이야.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라고. 이런 얘기를 들으며 책임자는 머리가 띵해졌어.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물을 뿌려 쫓아냈던 할머니가 바로 그분이었다니? 내가 뭘 한 거지? 하고 가슴 깊이 후회가 밀려왔지. 집으로 돌아온 책임자는 그날부터 죄책감에 시달렸어. 처음에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어머니가 얘기해준 숙자 할머니의 진정한 모습과 인품을 떠올리니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된 거야. 할머니가 허름한 차림이라는 이유로 물 한 잔 부탁한다고 해서 무시하고 무례를 범했던 과거의 자신이 부끄럽고 끔찍하게 느껴졌어. 게다가 그날 일로 인해 매장 평판이 추락했고 자신은 결국 일자리까지 잃어버렸어. 물론 그건 자기 행동이 자초한 결과였지만 책임자는 그 모든 걸 용납하기가 너무 힘들었지. 며칠 동안 그는 방에서 괴로워하며 술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어. 하지만 아무리 불만을 토로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지. 세상이 자기에게 억울함만 안긴다고 생각했던 그였지만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였음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를 다시 곱씹으면서 생각했지.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과라도 해야 하나?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분이 날 용서해 주실까? 이렇게 늦었는데 하는 두려움이 자리했어. 그러나 마침내 그는 결심했어. 이대로 도망치듯 살 수는 없어. 나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해. 어떻게든 진심을 전하자. 그렇게 마음먹고
어머니에게 부탁했어. 어머니, 할머니 댁에 내가 찾아가서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는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아들의 그 결심이 진심이라고 느꼈는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가서 빌면 혹시 마음을 열어주실지 모르지. 며칠 뒤, 책임자는 작은 트럭을 빌렸어. 그 안에는 쌀, 라면, 담요, 옷가지, 생활용품 같은 것들이 가득 실려 있었지. 숙자 할머니가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준비한 거였어. 물론 이게 그날 할머니에게 뿌린 물의 잘못을 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지. 어머니와 함께 숙자 할머니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책임자의 손은 가슴 떨림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어.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목도 마르고 식은땀도 나는 기분이었지. 곧 문이 열리고 숙자 할머니가 조용히 나와서 그들을 바라봤어. 책임자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문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듯 고개를 깊이 숙였어. 사모님, 그날 제가 한 행동을 후회합니다. 제 어리석음과 편견을 용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참을 고개 들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 제가 준비해온 물건들은 사모님께서 평소에 도와주시는 단체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조용히 책임자를 지켜봤어. 그 눈길은 따뜻하기도 하고 날카롭기도 했어. 책임자는 속으로 혹시나 화내시면 어떻게 하나. 아무 말 없이 돌아가라고만 하시면 어쩌지?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할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고치려는 마음이에요. 당신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아가면 됩니다. 너무나 관대한 태도의 책임자는 그만 울컥하고 말았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는 억지로 입술을 깨물면서 감정을 누르려 애썼어. 숙자 할머니는 그의 진심을 확인한 듯 살짝 미소 지으며 집 안으로 안내했어. 그리고 그날 이후로 책임자는 어머니와 함께 숙자 할머니가 추천하는 여러 봉사 활동에 참여했어. 때로는 몸이 고되기도 했지만 그는 조금씩 자신이 변해가는 걸 느꼈어. 예전에는 돈 많고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만 귀한 손님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절감하게 된 거야. 그렇게 책임자는 자신의 편견과 교만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지. 이후로 숙자 할머니와 책임자의 사이는 오히려 마음이 통하게 되었어. 책임자는 꾸준히 봉사를 이어가면서 할머니를 찾아뵙고 감사를 전했어. 할머니도 가끔 그런 글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이 되는 관계로 거듭났지. 예전 매장에서는 책임자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했을지 모르지만 진짜 사람됨은 이렇게 겸손과 배려에서 비롯된다는 걸 그도 비로소 알게 되었어. 그래서 언젠가 책임자는 지훈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정말 죄송했습니다라며 다시금 머리를 숙였어. 지훈도 미묘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며 저희 어머니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서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보지요. 하고 손을 내밀었어. 둘은 그렇게 악수를 나눴고 어색하게나마 화해의 순간을 만들었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뻔한 진리가 얼마나 뼈아프게 다가올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 그리고 누구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것도 배웠지. 결국 숙자 할머니와 책임자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사람에 대한 존중,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알려준 셈이었어.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세상에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기야말로 겉모습에 속지 말고 모두를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고 입을 모았어. 책임자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처음엔 많았지만 나중에는 그가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봉사하며 변해가는 모습에 조용히 응원을 보내는 이들도 늘어났다고 해. 또 숙자 할머니가 보여준 관대함과 따뜻함도 여전히 많은 사람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줬지.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사람은 끝없이 성장할 수 있고 누구든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고 있어. 우리 모두 알게 모르게 편견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자신을 뒤돌아보고 잘못을 깨달았다면 과감하게 고치고 노력하면 되는 거야. 그럼 새로운 길이 열리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가 숙자 할머니와 그 매장 책임자의 이야기야. 처음엔 한없이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무시로 얼룩진 일이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깨달음과 반성이 이어지면서 모두에게 뜻깊은 교훈을 남기는 결말로 이어졌지. 사람은 것만 봐서는 모르는 거고 누군가를 평가하려 들기보다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건이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해.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거나 조금이라도 가슴속에 따뜻함을 전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사연은 큰 가치가 있을 거야. 그리고 다음번엔 또 어떤 사연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지 몰라.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편견에 부딪히거나 혹은 뜻밖의 곳에서 도움을 받으며 인생을 바꿔나가는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르지.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조금 더 너그럽게, 조금 더 진심을 다해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면 좋겠어.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야. 누군가는 단순히 할머니가 복수한 걸로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한 사람의 오만이 어떻게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지를 볼 수도 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도 영원한 진실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고 난 뒤에라도 늦지 않게 뉘우치고 변한다면 누군가에게 용서받고 자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점 아닐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새 출발을 하느냐가 진정한 승부인 거지. 그러니 우리는 함께 기억하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작은 인연에서도 배울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길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말이야.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 속에서 숙자 할머니와 책임자는 서로에게 아픔도 주었지만 결국은 새로운 깨달음과 변화를 이끌어냈으니 그 자체가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지. 모두가 바쁜 세상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무언가 부당한 일을 겪고 화가 날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보면 어때?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놓고도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잖아. 반대로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무시당하거나 상처받았다면 그래도 내가 스스로 굳건히 일어서고 또 다른 기회에 올바른 방식으로 돌려줄 수 있다는 희망도 생길 거야. 결국 이 모든 건 사람 사이의 배려와 존중에서 출발해. 숙자 할머니가 처음에는 아픈 상처를 받았지만 결국엔 더 멋진 방식으로 자신이 받을 대접을 되찾았으니 말이야. 그리고 책임자 역시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었고. 그래서 이 이야기에는 씁쓸함과 시원함이 동시에 느껴지지만 마지막에는 따뜻함과 희망이 살아있어. 그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 주는 교훈 같아. 이렇게 끝맺으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살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되잖아. 그렇지만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그리고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한 번쯤 용서를 베풀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선택이 결국 나 자신까지도 성장시키는 길이 되니까.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 남아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씨앗이 되기를 바랄게.